2024년 11월 한국의 의료기술이 다시 한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위암 치료 5년 생존율 77%로 OECD 1위, 대장암 생존율 72.8%로 세계 최상위권. 이제 한국은 각종 난치성 암 치료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입니다. 전자의무기록 도입률 96%, PACS 보급률 99%, 로봇 수술 건수 연간 2만 건 이상으로 아시아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최첨단 의료 서비스를 미국의 5분의 1 수준의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은 2014년부터 고위험 산모와 태아, 신생아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다학제 진료 기반의 모아집중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여러 분야 전문의의 협진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이미 세계 각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약 50만 명의 외국인 환자가 한국을 찾았으며 UAE, 러시아, 몽골, 중국, 미국 등 전 세계에서 환자들이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의료 기술은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설 수 있었을까요? 한국의 우수한 의료 기술에 놀라 경악에 빠진 미국의 어느 외과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존스홉킨스 병원 위장관외과 수석 전문의 캐서린 앤더슨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 의료 시스템을 처음 접하게 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2023년 보스턴 국제위암학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제 편견이 부끄러워지네요. 학회 전날 저녁이었어요. 보스턴의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저는 메이오 클리닉과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죠. 다음 날 있을 아시아 세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대화였어요. 내일 아시아 세션은 그냥 형식적으로 참석만 하면 되겠다라고 제가 먼저 말했었죠. 다른 동료들도 그래도 일본 발표는 좀 볼만할 거야 라고 했고 누군가는 한국, 아니 거기가 무슨 의료기술이 있겠어라며 비웃었어요. 저도 그들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였었어요. 40년 경력의 존스홉킨스 수석 전문의로서 저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는 믿음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학회장 앞줄에 자리를 잡았어요. 발표를 듣기보다는 태블릿으로 메일이나 체크하자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몇 개의 발표가 이어지는 동안 대부분의 참석자들도 저처럼 각자 할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서울아산병원 정서연 교수님이 발표대에 올랐을 때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정 교수님이 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위장관외과 정서연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유창한 영어 발음에 옆자리에 앉아있던 메이어 클리닉의 스티븐슨 교수가 하던 일을 멈추더라고요. 발표 시작 5분 만에 학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클리블랜드 클리닉 외과 과장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하버드 의대 교수들은 필사적으로 발표 내용을 기록하기 시작했었죠. 특히 정 교수님이 현재 저희 병원의 위암 5년 생존율은 7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학회장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고 제 옆자리의 스티븐슨 교수는 안경을 다시 고쳤으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고요. 당시 미국 최고 병원들의 평균 생존율이 60%대였는데 이런 수치가 나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수술 영상이 나왔을 때는 더 놀라웠어요. 정 교수님이 보여주신 3D 복강경 수술은 정말 예술이었거든요. 미세 혈관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보존하면서 암 조직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시는 모습은 제가 이태껏 본 적 없는 수준이었어요. 특히 중요한 신경과 혈관이 몰려있는 부위를 처리하시는 장면에서는 전체 학회장이 숨을 죽였었죠. 제 앞줄에 앉아있던 독일 샤리테 병원의 외과 과장이 이건 마법과 가꾼이라고 중얼거렸는데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영국 왕립병원 외과 의사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고요. 질의응답 시간은 더 인상적이었어요. 각국의 저명한 의사들이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는데 정 교수님의 답변이 너무나 완벽했거든요. 임상 데이터부터 수술 기법의 세세한 노하우,
심지어 비용 효율성까지 모든 답변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었어요. 제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런 수준 높은 수술을 하면서도 어떻게 비용을 이렇게 낮출 수 있는 거죠? 라는 질문이었어요. 정 교수님께서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과 효율적인 병원 운영 시스템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때 청중들의 표정이 잊히지 않네요. 다들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발표 후에 있었던 리셉션은 마치 정 교수님의 팬미팅 같았어요. 전 세계 유명 병원의 의료진들이 정 교수님을 둘러싸고 계속 질문을 하고 있었죠. UAE 왕립병원 외과 수장은 당장 다음 달에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면서 명함을 건네고 있었고, 러시아 국립의료원 연구팀은 공동 연구를 제안하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일본 도쿄대학 외과 과장의 반응이었어요. 그분이 우리도 이제 한국을 따라가야 할 것 같네요. 의료기술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독일에서 오신 교수님도 이제 의료 트렌드의 중심이 아시아로, 특히 한국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고요. 저도 용기를 내서 정 교수님께 다가갔어요. 다행히도 정 교수님께서 제 관심을 반갑게 맞아주셨고 저희는 그날 밤 3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 디지털 혁신, 환자 중심의 통합 의료 서비스까지 모든 이야기가 저에겐 충격적이었어요.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한국 방문을 결심했답니다. 정 교수님의 초청으로 한 달간의 방문 일정을 잡았는데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도 제 마음은 이미 설렘으로 가득했었어요. 세계 의료의 새로운 중심, 한국에서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 하는 기대감으로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가졌다고 자부하던 제가 한국이라는 새로운 의료 강국을 발견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제가 경험한 한국 의료의 혁신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는데요. 공항에서부터 디지털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어요. 입국 심사는 자동화되어 있었고 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도 너무 편했었죠. 서울 아산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8시였어요. 미국의 대형 병원들은 보통 오전 9시나 되어야 본격적으로 진료를 시작하는데 이곳은 벌써 활기가 넘치고 있었어요. 정서연 교수님은 이미 아침 일찍 응급 위암 수술을 끝내고 저를 맞이해 주셨는데요. 놀라웠던 건 그분의 전혀 지쳐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의 의료진들은 이런 강도의 근무에 완벽하게 적응되어 있었더라고요. 병원 로비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곳곳에 설치된 키오스크였어요. 환자들은 의료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스캔하는 것만으로 몇 초 만에 접수를 끝냈고 자동으로 발급되는 진료 순서와 대기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미국에서는 아직도 대부분의 병원이 서류 작성으로 접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완벽한 디지털화는 처음 보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원무과에서 보험 관련 행정 처리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는 보험 승인을 받는 데만 며칠이 걸리는데 이곳에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가 됐어요. 국민건강보험 시스템과 병원 시스템의 완벽한 연동 덕분이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PACS 시스템이었답니다. 의료진들이 사용하는 태블릿 PC에는 실시간으로 모든 환자의 영상 자료가 동기화되어 있었어요. CT, MRI, 내시경 영상까지 모든 자료를 즉시 확인할 수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3D 영상 변환 시스템이었어요. 2D 영상들을 실시간으로 3D로 재구성해서 보여주는 기능이 있었는데 이건 제가 있던 존스홉킨스에서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오전 회진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의사, 간호사, 전공의들이 모두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며 실시간으로 환자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는데요. 특별했던 건 인공지능 보조 시스템이었어요. 환자의 상태가 입력되면 AI가 즉시 위험 징후를 분석하고 필요한 검사나 처치를 제안해 주더라고요. 물론 최종 판단은 의료진이 하지만 이런 보조 시스템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어요. 실시간 협진 시스템은 정말 혁신 그 자체였어요. 제가 본 첫 협진 사례가 잊히지 않는데요. 말기 위암으로 내원하신 60대 환자분의 케이스였어요. 미국이었다면 이런 환자의 경우
먼저 내과에서 검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 외과와 상담하고 다시 방사선 종양학과와 논의하는 식으로 최소 2, 3주는 걸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정 교수님이 태블릿 PC로 몇 번 터치하시더니 갑자기 화면에 여러 교수님들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내과, 외과, 방사선 종양학과, 영상의학과, 마취과, 영양팀까지 무려 8개 과의 전문의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의견을 나누기 시작하더라고요. 더 놀라웠던 건 협진의 효율성이었어요. 영상의학과 교수님이 실시간으로 CT 영상을 3D로 변환해서 보여주시고 방사선 종양학과에서는 즉시 방사선 치료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마취과에서는 환자의 기저질환을 고려한 수술 위험도를 바로 계산해냈고 영양팀에서는 수술 전후 환자 맞춤 영양관리 계획까지 제시했죠. 미국에서는 한 달 이상 걸렸을 이 모든 과정이 단 30분 만에 끝났어요. 결정된 치료 계획은 자동으로 문서화되어 각 과에 전달됐고 그 자리에서 바로 수술 일정까지 잡혔더라고요. 환자분은 당일 모든 치료 계획을 설명받으실 수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협진 중에 사용된 AI 시스템이었어요. 실시간으로 비슷한 케이스의 치료 결과들을 분석해서 제시해주고 각 치료 방법의 예상 성공률까지 계산해 주더라고요. 이런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제가 있던 존스홉킨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협진이 끝난 후 저는 정 교수님께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여쭤봤어요. 놀랍게도 이미 5년 전부터 실제 진료에 적용해오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아직 논문으로만 검토하고 있는 미래의 의료 시스템이 이미 한국에서는 현실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전날 본 실시간 협진 시스템에 감동을 받은 저는 다음날 아침을 무척 기대하고 있었어요. 정서연 교수님의 복강경 수술을 직접 참관하게 된다고 하셨거든요. 전날 밤에는 설렘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답니다. 아침 일찍 도착한 수술실에서 저는 먼저 수술 전 브리핑에 참석했어요. 이 자리에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먼저 AI가 자동으로 분석한 환자 데이터가 홀로그램으로 띄워져 있었어요. 환자의 모든 검사 결과와 과거 병력은 물론 비슷한 케이스의 수술 결과까지 완벽하게 분석되어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의료진이 일일이 차트를 검토하고 분석하는데 몇 시간은 걸리는 일인데 여기서는 AI가 모든 걸 완벽하게 정리해주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3D 시뮬레이션이었어요. 환자의 CT, MRI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3D 영상이 눈앞에 떠 있었는데 마치 실제 수술을 하는 것처럼 미리 가상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더라고요. 종양의 위치, 주변 장기와의 관계, 혈관과 신경의 주행 경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시각화되어 있었죠. 정 교수님은 이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수술 계획을 팀원들과 공유하셨는데 마치 정교한 작전 회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수술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었어요. 8개의 대형 모니터는 기본이고 천장에는 특수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서 수술 부위를 완벽하게 비춰줬어요. 벽면에는 대형 터치스크린이 있어서 의료진이 필요한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었고 음성 인식 시스템으로 모든 장비를 제어할 수 있더라고요. 수술 준비 과정에서도 놀라운 점이 많았어요. 수술실 간호사들은 마치 무용수처럼 정확하고 우아한 동작으로 준비를 진행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모든 동선이 AI에 의해 최적화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수술 도구의 위치까지 센서로 실시간 추적이 된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아직도 수술 도구를 일일이 수기로 확인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날의 환자는 진행성 위암 3기였어요. 미국에서는 대부분 개복 수술을 선택하는 케이스였는데 정 교수님은 복강경 수술을 선택하셨죠. 수술이 시작되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복강경 카메라가 AI의 도움을 받아 자동으로 최적의 각도를 잡아주고 중요한 구조물을 실시간으로 인식해서 표시해 주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형광 내비게이션 시스템이었어요. 특수 형광 물질을 투여하면 종양 조직과 림프절이 형광으로 표시되는데 이게 3D 영상과 실시간으로 합성되어 보여졌어요. 마치 위암 조직에 GPS를 달아놓은 것 같았죠. 미국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을 연구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완성도 높게 구현한 곳은 처음 봤어요.
수술 중간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는 더욱 놀라웠어요. 의심스러운 부위가 발견됐을 때 실시간 협진 시스템이 바로 가동됐거든요. 병리과 교수님이 실시간으로 접속하셔서 동결절편 검사 결과를 즉시 알려주셨고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님도 즉시 의견을 주셨어요. 미국이었다면 수술을 중단하고 며칠을 더 기다려야 했을 상황인데 여기서는 15분 만에 해결됐답니다. 마취 관리도 최첨단이었어요. 마취과 전문의가 AI 보조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예측하고 관리하고 있었는데 마취 심도나 투약량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할 수 있더라고요. 심지어 환자의 위험 징후를 AI가 미리 예측해서 알려준다고 해요.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 당연히 수술의 안전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수술실을 나오면서 저는 또 하나의 놀라운 시스템을 발견했어요. 바로 수술 후 통합관리 시스템이었는데요. 이건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수술이 끝난 환자의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병동의 담당 의료진에게 전달되고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이 AI에 의해 즉시 계획되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스마트 회복 프로그램이었어요. 환자의 나이, 기저질환, 수술 범위, 심지어 직업까지 고려해서 개인별 맞춤 재활 계획을 세워준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모든 환자에게 비슷한 회복 프로그램을 적용하는데 이런 개인 맞춤형 접근은 처음 보는 거였죠. 수술실 밖에는 대형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실시간으로 수술 일정과 진행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환자 가족들은 전용 앱으로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간호사가 일일이 나와서 설명해야 하는 일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었죠. 그리고 놀라웠던 건 이 모든 데이터가 연구에도 활용된다는 거였어요. 물론 개인정보는 완벽하게 보호된 상태에서요. 수술 기법, 회복 과정, 합병증 발생 여부 등 모든 정보가 AI에 의해 분석돼요. 더 나은 치료 방법을 개발하는 데 사용된다고 해요. 이런 빅데이터 기반의 의료 연구는 미국에서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한국은 이미 수년째 시행하고 있었더라고요. 정 교수님께서는 이런 시스템 덕분에 한국의 위암 수술 성공률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단순히 수술 기술만이 아니라 수술 전, 준비부터 수술 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병원을 나서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까지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적어도 몇몇 분야에서는 우리가 한참 뒤처져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특히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통합성 면에서는 배울 점이 정말 많았어요. 다음 날은 외래 진료 시스템을 참관하기로 했는데 벌써부터 어떤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될지 기대되더라고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미래 의료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 더 이상 실리콘밸리나 보스턴이 아닌 서울을 봐야 한다는 걸요. 한국은 이미 미래의 의료를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의료의 또 다른 혁신을 목격하게 됐어요. 전날 본 수술실의 첨단 시스템도 놀라웠지만 외래 진료 시스템은 또 다른 차원의 혁신이더라고요. 아침 일찍 도착한 외래 진료실에서 처음 마주한 건 실시간 모니터링 보드였어요. 전날 수술한 환자들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는데 AI가 모든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면서 이상 징후가 있는 환자를 자동으로 감지해내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담당 간호사가 일일이 체크하고 보고해야 하는 일을 AI가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있었죠. 정 교수님의 외래 진료실은 마치 첨단 관제센터 같았어요. 진료실 한쪽 벽면 전체가 대형 디스플레이였는데 환자가 들어오면 그 환자의 모든 의료 정보가 한눈에 보이게 표시되더라고요. CT, MRI 영상은 물론이고 혈액 검사 결과, 투약 이력, 심지어 생활 습관까지. 모든 정보가 AI에 의해 분석되어 의미 있는 정보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예측 진단 시스템이었어요. 환자의 현재 상태와 과거 병력을 AI가 분석해서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나 주의해야 할 점을 미리 알려주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떤 환자분이 오셨을 때 AI가 즉시 이 환자는 평소 혈압이 불안정하니 약물 투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라고 알려줬어요. 미국에서는 의사가 일일이 차트를 검토하면서
이런 정보를 찾아야 하는데 여기서는 AI가 모든 걸 미리 체크해주고 있었죠. 진료 과정도 너무 효율적이었어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이야기하면 AI가 실시간으로 음성을 인식해서 중요 내용을 자동으로 정리하고 관련된 검사 결과와 영상을 자동으로 띄워주더라고요. 의사는 오직 환자와의 소통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미국의 의사들이 컴퓨터 작업에 시간을 뺏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건 통합 예약 시스템이었어요. 환자에게 추가 검사나 다른 과학 진료가 필요한 경우 AI가 자동으로 최적의 일정을 제안해 주더라고요. 환자의 일정, 각 검사실의 대기 시간, 심지어 교통 상황까지 고려해서요. 미국에서는 환자가 여러 과를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예약을 잡아야 하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한 번에 해결되었어요. 약 처방도 놀라웠어요. 처방된 약이 환자의 다른 복용 약과 충돌하지 않는지, 알레르기는 없는지 AI가 자동으로 체크해주고 필요한 경우 대체 약물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심지어 환자의 보험 적용 여부까지 실시간으로 확인되어 가장 경제적인 처방이 가능했죠. 환자 교육 시스템도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진료가 끝나면 환자의 상태와 치료 계획에 대한 설명, 영상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환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되더라고요. 이 영상은 환자의 나이, 교육 수준, 심지어 선호하는 설명 방식까지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제작된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의사가 짧은 진료 시간에 모든 걸 설명해야 해서 환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 환자들의 이해도가 훨씬 높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퇴원 후 관리 시스템은 더욱 놀라웠어요. 모든 환자에게 전용 앱이 제공되는데 이 앱을 통해 환자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수술 후 퇴원한 환자가 열이 나거나 통증이 심해지면 앱이 즉시 이상을 감지해서 의료진에게 알림이 가고 필요한 경우 즉시 화상 상담도 가능하더라고요. 이런 시스템 덕분에 재입원율이 크게 줄었어요. 정 교수님의 설명이었어요. 미국의 위암 수술 후 재입원율이 15% 정도인데 우리는 5% 미만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며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답니다. 비용 면에서도 놀라운 점이 많았어요. 이런 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진료비는 미국의 15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대기 시간도 훨씬 짧았어요. 미국에서는 전문의 진료를 받으려면 보통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서는 긴급한 경우 당일 진료도 가능했죠. 오후에는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오신 분들의 진료를 참관했는데 이것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 분이 위암 조기 검진을 받으러 오셨는데 내시경 검사부터 결과 상담까지 단 2시간 만에 모든 과정이 끝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보통 이런 과정이 며칠에 걸쳐 진행되는데 말이에요. 의료진들의 업무 환경도 달랐어요. 미국의 의사들은 행정 업무에 시달리느라 실제 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힘든데 이곳의 의료진들은 오직 환자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더라고요. AI가 모든 행정 업무를 처리해 주니까요. 덕분에 의사 한 명당 진료하는 환자 수는 많은데도 진료의 질은 오히려 더 높았어요. 그날 저녁 진료를 마치고 정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나요? 정 교수님의 답변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우리는 항상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환자들이 더 편하게, 더 안전하게, 더 효율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을지. 그 고민의 결과가 지금의 시스템이 된 거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까지 본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제가 알던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거든요. 수술실의 첨단 시스템도 놀라웠지만 외래 진료 시스템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철학 자체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의료진 중심이라면 한국은 철저하게 환자 중심이었어요. 모든 시스템이 어떻게 하면 환자들이 더 편하게, 더 빠르게, 더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러면서도 의료진의 피로도는 오히려 더 낮았어요. AI가 모든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해주니까 의사는 오직 환자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제 태블릿을 켜고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존스 홉킨스에 돌아가면 어떤 것들을 먼저 도입해야 할지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이건 단순히 몇 가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의료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자체를 바꿔야 했어요. 그때 정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를 확인했는데 다음날 일정이 적혀 있었어요. 내일은 우리 병원의 예방 의료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저는 또 다른 혁신을 목격하게 될 거란 걸 직감했어요. 미국에서는 아직도 치료 중심의 의료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게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아침 일찍 도착한 건강검진센터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스마트 건강관리 시스템이었어요. 모든 검진자가 전용 앱을 봤는데 이 앱이 정말 대단했어요. 일상생활의 모든 건강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질병 발생 위험을 미리 예측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아직 연구 단계인 기술이 이미 실용화되어 있었죠. 건강검진 과정도 놀라웠어요. 모든 검사가 한 층에서 진행되는데 마치 자동차 조립 라인처럼 효율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검진자는 자신의 차례가 되면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받고 AI가 안내하는 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됐어요. 덕분에 종합검진도 단 3시간 만에 끝날 수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예측 진단 시스템이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면 AI가 즉시 분석해서 향후 10년간의 질병 발생 위험을 예측해 주더라고요. 실제로 이 시스템 도입 후 위암 조기 발견율이 80%를 넘었고 당뇨병 합병증 발생률은 절반으로 줄었으며 심장질환 예방률도 크게 높아졌다고 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이런 성과를 내면서도 의료비 지출은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거였어요. 정 교수님께서 자랑스럽게 보여주신 자료가 있었어요. WHO에서 발표한 미래 의료 시스템 평가에서 한국이 예방 의료 부문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AI 기반 예측 진단 시스템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벤치마킹을 요청했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위암 5년 생존율이 77%로 세계 1위인 것도 이런 예방 의료 시스템 덕분이에요라는 정 교수님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오후에는 빅데이터 예방 의료센터를 방문했는데 이곳은 그야말로 미래의 의료 현장 같았어요. 전국 병원들의 익명화된 의료 데이터를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죠. 특정 지역에서 어떤 질병이 늘어나는지,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건강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생활 밀착형 예방 의료 서비스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 운동 처방, 식단 추천, 생활습관 개선 가이드까지 제공되는데 이 서비스 도입 후 만성질환 발병률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혁신적인 성과였죠. 귀국 후 존스 홉킨스 병원장님께서 제 보고서를 읽으시고는 즉시 한국과의 의료 협력 프로그램 추진을 지시하셨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이렇게 많았다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미국의 많은 병원들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병원에 출근하면서 생각해요. 오늘은 한국에서 배운 것 중 무엇을 우리 병원에 도입할 수 있을까? 하고요. 미국의 의료계도 변화해야 할 때가 왔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을 한국이 보여주고 있다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됐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경험하고 돌아온 후 저는 우리 병원에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 도입을 적극 제안하고 있어요. 특히 예방 의료 시스템은 반드시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의료계의 한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저는 그 변화의 시작점을 직접 목격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답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사연 또한 제보받습니다. 사연으로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 또한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